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 소재연구정보센터의 교육 IP로 선정된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이라고 선정된 3주차 교육 IP의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주로 이제 부식의 거동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체계화된 이런 부식공학이라는 학문적인 어떤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록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잠깐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록의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Forms of Corrosion이라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폰타나 코로존 센터의 제랄드 프랑켈 교수가 오래전에 강의에 사용했던 그 내용이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8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더 요새는 이제 이러한 부식공학에 포함되는 부식의 종류도 상당히 이제 수를 늘리고 있고, 금속 소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같은 이런 고분자 소재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부식의 현상학적인 양상을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전기화학적 거동을 좀 설명을 가미해서 부식 현상에 수반되는 어떤 전기화학적인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질 부식. 먼저 강의록을 좀 스킴을 한 다음에 이러한 부식 거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바닉 코로존,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접촉을 시켰을 때 액티비티 시리즈에 대해서 지난주 강의록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액티비티 시리즈의 위쪽에 있는 금속은 자기 자신이 전자를 다른 금속에게 주기가 쉽고, 액티비티 시리즈의 밑에 있는 원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원소들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자기 자신은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맥락에서 한 단계 진보를 해서 조금은 이제 정량화된 금속 원소들 사이에 산화 환원 경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두 이종 금속을 전기적으로 접촉을 시킨 다음에 부식 분위기, 주로 이제 액체 전해질에 노출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를 한 내용이 바로 지금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갈바닉 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밑에 구리하고 강철을 연결했을 때, 구리 파이프하고 강철 파이프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강철 파이프가 부식이 되고 위에 있는 구리관은 멀쩡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바닉 시리즈는 이제 이 강의 노트의 맨 뒤에 나와 있는 EMF 시리즈라고 있는데, 그 EMF 시리즈를 좀 더 설명한 다음에 이 갈바닉 시리즈를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크레비스 코로존은 이제 우리말로 틈부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A와 B 소재의 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품이 여기에 단면을 보고 있는데, 이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칠판에 좀 설명을 해서 설명을 좀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피팅은 이렇게 멀쩡한 재료가 있는데 특정한 위치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외관상으로는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료의 두께가 일정한데 다른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인 두께가 유지가 되는데 구멍이 뚫려서 거의 파고 들어온 부분은 뭡니까? 조금만 더 이러한 부식이 진행이 되면은 이 재료는 이제 어떤 용기를 담는, 어떤 액체를 담는 용기로는 쓸 수 없는 이런 일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제 생각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스킴하는 것보다는 맨 뒤에 나와 있는 전기화학적 부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서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맨 뒷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이제 강의의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셈이 됐는데, 강의 노트의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칠판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극 연력학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4주차 강의록에서 전극 연력학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것인데, 오늘은 일단 기초적인 내용을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결론을 기정사실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럼 공유를 해제하고 강의록의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재는 주로 이제 철 소재입니다. 그래서 철 소재가 중성이나 알칼리성 수용액 분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녹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셨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전기화학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제하고 칠판에다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록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의 그 맨 위에 requirements for corrosion이라는 어떤 설명을 보시게 되면 비커가 2개 그려져 있고요. 왼편 비커에는 금속이 하나만 담겨 있고 오른편 비커에는 이제 금속이 둘 담겨 있는데 그 두 금속은 전기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 한글로 써 있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좀 최적화시킬 목적으로 잠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종 금속 간의 전기적인 접촉 플러스 두 금속이 동시에 전해질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되는 이 내용은 앞서 강의록 1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부식의 형태가 뭐 8가지, 7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다. 다만 특정한 부식 거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플러스 특정한 부식 거동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조금 더 구현해서 보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전해질에 노출되면은 페이지 9 위에 그림 오른쪽 오른편의 비커와 같은 거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비커에 두 개의 금속이 담겨 있다. 하나의 금속은 A라고 표시를 했고 또 하나의 금속은 여기에 C라고 표시를 했는데 둘 다 전기적 도체인데 이렇게 전선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전해질 용액에 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질 용액에 담겨 있는데 이 그림을 갖다가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금속이 질량이 손실된 것이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파일로 아마 확대해 보시면 좀 보실 수가 있는데 M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금속이 이렇게 용해가 되고 있고 이렇게 금속이 용해가 되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금속 이온 하나가 이렇게 산화되어서 녹아 들어갈 때 전해질로 금속 이온이 되어서 녹아 들어갈 때마다 뒤에 전자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전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외부 회로를 따라서 C 금속 내부로 들어가면서 금속의 표면으로 이렇게 전자가 쌓이게 되는데 전자가 쌓이면 전위가 낮아져서 불안정해진다. 이게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반드시 이거는 A 금속 표면에서 그러면은 전자는 C 금속 표면에서 이 수용액에 많이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해서 소모가 된다. 그 반응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존 산소. 전해질 용액은 주로 이제 수용액을 많이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수용액 속에 용존 산소는 이제 산소가 용해되어 있는데 아주 용해도는 낮습니다. 물에 암모니아는 굉장히 많이 잘 녹는데, 그건 이제 암모니아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수용액에 잘 녹는데, 수소나 이런 산소는 절대로 물에 많이 녹지 않는다. 하지만 물 속에는 어떻습니까? 수산화기 말고 물 분자들이 많이 있고, 물 분자는 뭐 물에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전자가 회로를 따라서 여기에 표면에 많이 있으니까 전자를 소모시켜주는 반응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 보시면은 이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수산화 이온을 생성시키는데 소모됐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기화학적 부식 반응 기구를 앞서 소개해드린 3주차 강의록의 1페이지 1페이지에 Forms of Corrosion의 적용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로존의 아시겠죠? 자, 두 개의 금속이 서로 다른 상태로 접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위에 그림의 또 왼편 비커를 보시면 하나의 금속이 이렇게 있고 마치 아연을 갖다가 염산에 담갔을 때 하나의 금속 표면에서 금속이 녹기도 하고 수소가 발생하기도 하는 게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금속이 역시 이온으로 용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수용액일 때 수용액 전해질이다. 설명을 좀 보완하면 수용액. 수용액 전해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 산소도 같이 있다. 그래서 산소는 전자를 소모시켜주는 산화제, 그리고 금속은 전자를 공급해주는 환원제, 이렇게 되는데 환원제가 부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산화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에 대한 통념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산소는 산화제, 뭐 누가 다 아는 사실. 대신 금속은 이제 환원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 아마 아시게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다니엘 전지를 설명을 드릴 때 아연은 환원제, 불이기가 이온이 산화제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속이 이렇게 역시 전해질에 담겼을 때 금속이 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전자는 역시 금속 표면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성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까처럼 산소가 물 분자와 함께 반응해서 금속 표면입니다. 이건 금속 표면. 누적된 전자를 소모시킨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형성을 한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금속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온이 돼서 산화가 되면 뒤에 전자를 남겨두고 이 전자는 결국은 금속 표면에 누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용액에 녹아있는 산소와 물 분자와 합해서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형성해서 역시 물속에 수산화 이온이 녹아 들어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왼편 위에 있는 뭐 그림에서는 오른편 비커지만 하여튼 제가 먼저 저기다가 비커 안에 금속이 둘이 A하고 C가 들어가서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모양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단일 금속이 이렇게 금속 그러니까 전해질 용액에 담겨서 부식이 되는 양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죠. 첫째, A와 C 금속이죠. 여기에 있는 그림은 왼편에 있는 추가 금속은 A고 오른편에 있는 금속은 C입니다. 그래서 A하고 C 금속이 있는데 A하고 C 금속 중 어느 금속이 산화되고 어느 금속이 환원될까? 그런 게 아니고 금속 중 어느 금속이 산화. 여기서 이제 금속 M을 일가 원소, 일가 금속으로 가정을 하면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 전자가 C 금속의 표면으로 이동해서 산소와 물 분자가 환원되는 그런 반응에서 소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산화되고 어느 금속의 표면에서 환원 반응에 소모될까? 의해서 소모되겠는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정량적인 근거가 여기에 9페이지 밑에 연력학에 의해서 부식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어떤 키워드에 의해서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 이제 9페이지 밑에 보면은 강의록 페이지 9 밑부분을 보시면은 그 페이지 밑에 보면은 연력학이 부식을 진행시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금속의 표준 환원 전위 결국은 여기에 쭉 반응식이 적혀 있는데 금속의 이온 상태에서 금속으로 금속 원소로 환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화학 반응식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이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환원 전위가 높은 금이죠, 금. AU 삼가가 세 개의 산몰의 전자를 소모해서 금으로 되고, 쭉 내려와서 맨 밑에는 이제 포타슘이 이렇게 등호라고 안 표시하고 그냥 화살표로 했네요. 그죠? K로 환원되는. 다만 이제 정량적인 건 여기에 마이너스 2.924 이런 내용이 있고, 금에 대해서는 플러스 1.4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다 볼트거든요. 여기도 볼트입니다. 볼트인데 여기에 나온 이렇게 플러스 1.420 볼트하고 맨 밑에 포타슘, 칼륨에 대한 마이너스 2.924 볼트, 이 볼트는 전위 값인데 금속의 환원전위 값이라고 한다. 왜 환원전이라고 하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반응식이 금속 이온으로부터 전자와 반응해서 자기 자신이 금속 원소로 환원되는 식의 반응식이 써 있죠. 여기 의미는 나중에 4주차 강의 예곡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이제 환원전위 값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두 이종 금속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킨 다음 저 왼쪽 끝에 있는 비커 같이 이렇게 어떻게 전해질 분위기에 노출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접촉시킨 다음 전해질의 노출 시 어떤 금속이 산화되고 어느 금속이 환원될까? 결론은 뭐냐면은, 자, 환원 전위표, 지금 이제 여기에서 금부터 시작해서 포타슘까지 이렇게 쭉 어떤 표가 나와 있죠. 환원 전위표에서 위쪽의 금속과 위에 있는 금속, 다시 말해서 환원 전위가 높은 금속과 아래쪽에 있는 금속, 이건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을 접합을 시켰다, 이렇게 전기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은 이렇게 산화가 되고, 환원 전위가 높은 금속 표면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연력학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9페이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공유를 해서 지금 강의했던 내용을 결론을 내면은, 자, 이 표를 보시면은 AU3가 이온에다가 산몰의 전자에서 금,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K 플러스에다가 1몰의 전자에서 K에서 마이너스 2.924, 금은 1.420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구리하고 아연을 접합을 시켰다, 전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구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원 전위가 플러스 0.340V. 구리 이온이 이제 2몰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구리 금속으로 이렇게 환원된다는 반응. 이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반응식을 기술했을 때 측정된 전위값이 플러스 0.34다. 반면에 아연은 같은 식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식으로 반응식을 기술했을 때 측정된 값이 마이너스 0.763이다. 그러면 환원 전위가 0.34, 구리의 환원 전위는 0.34, 아연의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763V이기 때문에 구리의 환원 전위가 높다. 그러니까 구리는 환원되고 아연은 산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에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드뮴하고 니켈을 이렇게 각각의 이온의 농도가 1몰인 용액에 담근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점선이 보이죠? 이 점선은 뭐냐면 칠판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온은 전도하는데 물질은 전도하지 않는 경막이 설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 밑에 그린색으로 표시가 된 카드뮴 CD, 굉장히 독성이 강한 금속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니켈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이폰 같은데 도금해서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금속이긴 한데, 뭐 카드뮴만큼 해가 되는 금속은 아니지만 이것도 오랫동안 피부와 접촉을 하면 안 좋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서 마친 다음에 3주차 강의를 다시 앞에서부터 쭉 가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제하고 칠판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두 금속을 짝지어서 이렇게 전해질, 다시 말해서 수용액 분위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어느 쪽 금속이 산화되는지는 이제 설명드렸죠. 환원 전위가 높은 금속이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을 산화시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스킴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카드뮴이 있습니다. 니켈이 있습니다. 이 둘을 정기적으로 접촉을 시킨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드뮴 이온의 농도, 카드뮴도 이가, 여기도 니켈 이온의 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용액 속에 담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 두 금속 사이에 저렇게 전압계를 설치했을 때 전압계는 얼마의 값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 두 금속 중에서 어떤 금속이 산화가 되고 어떤 금속이 환원될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드뮴에 대한 값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기술된 카드뮴의 값은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0.403V. 이거 갖다가 이제 카드뮴의 환원 전이라고 하고, 니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니켈은 이가에다가 니켈의 환원 전위는 어디에 있나 하면은 마이너스 0.25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둘 다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전극의 전위가 더 높습니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0.25인 니켈의
환원 전이가 높다. 니켈의 환원 전이가 높기 때문에 니켈은 환원되고 카드뮴은 산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반응식을 환원 반응의 방향으로 기술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니켈은 환원되고 카드뮴은 산화되는 반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의 식을 1번, 밑의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카드뮴이 이제 최종 총괄 반응에서 오른쪽 생성물 쪽에 나오면 되고, 아니죠. 카드뮴 이가 이온이 생성물에 나오고 카드뮴이 반응물에 나오면 돼요. 여기서 2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2 빼기 1 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카드뮴 플러스 니켈 이가는 카드뮴은 이온이 돼서 산화돼 버리고 니켈은 환원 이렇게 되고 환원되고 요거는 산화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환원 전이가 높은 니켈이 환원되고 환원 전이가 낮은 카드뮴이 산화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강의의 후반부를 먼저 설명을 했으니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식을 고쳐 썼습니다.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서 환원 전이 값이 높은 니켈은 환원이 되고 환원 전이 값이 낮은 카드뮴은 산화가 되는 방식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내친 김에 하나 더 알아봅시다. 뭐냐 하면은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는 과정을 보니까 1번 식에 대한 환원 전이는 얼마입니까? 카드뮴에 대해서 마이너스 0.403V가 있고 2번 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250V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2번에서 1번을 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0.250V 빼기 0.403V 했더니 얼마입니까? 플러스 0.403 마이너스 0.250이 나오더라고요. 대략 0.153이 나오죠. 플러스 0.153V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괄 전지 반응, 다시 말해서 총괄 반응이 카드뮴이 이제 니켈 이온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이런 반응을 총괄 반응에 대해서 총괄 반응이 주어졌을 때 총괄 반응의 환원 전이 차이가 값이 플러스가 되는 식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발적 전지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뮴이나 니켈을 예로 들었고, 아까도 뭐 가상적인 A 금속과 이제 B 금속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은 뭐죠? 철이거든요. 철이 보통 이렇게 다른 금속과 접촉해서 우식 전해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철 단독으로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관찰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철이 시뻘겋게 녹이 쓰는 그런 현상이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우리가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 철을 담고 여기 수용액에 이제 산소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강의록 9페이지에 어떤 반응에 대한 또 환원 전이가 주어졌냐면 철 한번 볼까요? 철. Fe2가는 아주 잘 알아. 이 값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0.44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저 위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썼던 O2 더하기 4H 플러스 더하기 이게 원래 4E 마이너스 이래야지 아마 양변의 개수가 맞는데 EH2O가 되는데, 이 식의 양변에 (45H-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45H-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녹화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5H를 더해주면 O2 더하기 4H2O 더하기 4E 마이너스가 EH2O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양변에서 이걸 지우면은 EH2O가 돼서 이런 반응에서 최종적으로 O2 더하기 EH2O 더하기 4E 마이너스가 45H 마이너스가 된다. 저 반응에 대한 환원 전이는 여기는 이제 O2 플러스 4H 플러스 4E에 대해서는 1.420이 나왔는데, 저 반응식에 대해서는 좀 이 전이값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좀 높아졌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EMF 시리즈를 좀 여기서 찾아서 한번 보고 전반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뒤쪽에 플러스 값은 맞는데 갑자기 저걸 좀 쓰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플러스 0.401V.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0.401V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값에 대한 환원 전이가 플러스
401V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이 철에 대해서 얻은 값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 표면에서 철은 환원 전위가 낮기 때문에 여기 산소에 비해서 철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철이 이온이 돼가지고 녹아나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뒤에다가 전자를 남겨놓는데, 이 전자는 결국은 철의 표면으로 이동을 해서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환원 반응에서 소모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는가? 산화제에 의해서 전자가 소모된다. 여기 있는 산화제는 바로 산소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최종적으로 써보고 전반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원이 높은 산소가 철을 산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1번하고 2번이었으니까 이번에는 A하고 B라고 합시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F 플러스 2분의 1 O2 더하기 H2O 더하기 이거는 2OH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더하기 F 이렇게 해서 풍고의 반응식을 쓸 수 있는데 전자끼리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왼편에는 중성화학종 Fe 플러스 2분의 1 O2 더하기 H2O가 되고 오른편에는 이제 드디어 FeOH2가 형성이 된다. 근데 이 FeOH2는 아직은 색깔이 우리가 관찰하는 시뻘건 녹이 쓰는 색깔이 아니고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좀 이게 검티티한 이런 어떤 그 철이 이제 완전히 부식이 되기 직전의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FeOH2 이것이 또한 수용액에 들어있는 산소와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됐고 반응을 하면은 드디어 두 배의 FeOH3가 되는데 이거는 색깔이 시뻘겋습니다. 이거는 아주 레드. 녹이 쓴다고 할 때 러스트 영어로 보통 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이 녹이 쓰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요약드리면은 환원 전위가 높은 금속과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끼리 전기적 접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부식 분위기에 노출시키면은 환원 전위가 높은 금속이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자기 자신은 환원되고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은 산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전반부 강의를 마치고 후반부는 강론을 좀 이렇게 스kim해 나가면서 지금 설명했던 모든 원리가 후반부의 설명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팅을 종료하고 앞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